무슨 아이들이 맑고 순수해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믿는 만큼 잘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부모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몇 가지 고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살펴봐지는 우리 아이의 사회성,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 부분의 고민이 조금 해소되거나 또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 다음은 학업 성적과 관련된 문제로 그 고민이 좀 옮겨가고요. 우리가 생활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니 공부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면 성적 걱정이 슬며시 그 자리를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고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선순위의 그 상위에 있는 그 고민들, 우리 아이가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든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인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번은 학년 연구실에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잠시 회의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노크 소리와 함께 남학생 한 명이 연구실로 들어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으로 우리 반 선생님 찾는 전화가 와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옆반 학생인 1학년 동현이라는 아이였어요. 동현이 반 선생님께서 동현아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동현이가 다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다시 교실로 가볼게요. 라고 나갈 때도 반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용건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온 학생들 굉장히 많고 학교에는 일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동현이를 정말 따뜻하고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평범한 상황인데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말습관인 인사에 있었어요. 예의 바른 아이가 사랑받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예의 중 특히 인사는 사회성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어른에게는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보다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이 바로 인사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과 또 예를 들어서 어른께 물건을 전달할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하기, 또 두 손 모아 공손하게 인사하기, 이런 행동은 연습이 필요해요. 예의는 하루아침에 몸에 익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습관은 상대에 맞는 존댓말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존댓말 안 쓰나요? 네, 놀랍게도 존댓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도 반말 비슷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존댓말이 조금 습관이 안 된 경우 문장 끝을 뭐뭐 했어요, 뭐뭐 합니다 이렇게 끝내도록 지도를 하면 그게 어색해서 말꼬리를 흐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주로 저학년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고학년도 문장은 분명 존댓말인데 그 말에 포함된 뉘앙스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는 건지 느낌 오시죠? 만약 우리 아이가 상대를 존대하며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다면 우리 부모님도 함께 의도적으로 가족 간의 높임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좀 어색해 하더라도 곧 익숙해지거든요. 결국은 모방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서로를 존대하는 말, 또 가족 간의 예쁜 말 많이 들려주세요. 세 번째는요, 거친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 예쁜 말과 거친 말은 정말로 말습관이에요. 잘못 길들여진 말습관은 참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길들여졌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맑고 순수하거든요. 무슨 아이들이 맑고 순수해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믿는 만큼 잘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어쨌든 그 습관은 공들여야 다져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충분히 예쁜 말 습관 들이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싸움도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상대의 기분을 상하는 말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어쩔 TV, 연락 짜증나. 분명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감정에 똑같이 거친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그런 말 표현 말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 생활은 사고력과 어휘력에도 치명적이에요. 이 말은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의 거친 말과 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욕이나 비어를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각을 갖길 바란다면 예쁜 말부터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나쁜 말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단호한 훈육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저희 집에는 평소에 동네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러 오는데요. 애들이 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뻐요. 근데 그 중에 나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나연이는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저나 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반갑게 막 손을 막 흔들어요. 가끔 전속력으로 뛰어오기도 하고요. 저희 집으로 놀러 온 나연이는 엄마가 만든 김치볶음밥도 맛있지만 이모 김치볶음밥도 진짜 맛있어요. 또 이모 이뻐요. 이모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물론 친구들에게도 사랑해라는 다소 오글거리는 그런 말을 넘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고학년이에요. 그런 나연이는요, 동네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동네 아이들이 나연이랑 놀려고 약간의 경쟁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나연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때에 따라 수줍음도 많고 또 언제나 적극적이고 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연이 엄마 있죠. 나연이 엄마도 수시로 저에게 유정아 넌 사랑이야 사랑해 너 진짜 멋져 언니가 다 도와줄게 뭐든 말만 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연이는 엄마의 그 행동과 말을 보고 배웠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본보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먼저 예의 바르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엄마는 건성으로 인사하면서 애한테 막 툭툭 치면서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언행불일치를 보여주는 예잖아요. 엄마는 누구에게나 인사 잘하고 막 또 상냥한데 제 아이는 인사하라면 막 삐죽거리고 막 숨고 그래요.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한숨부터 짓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신기하고 기특한 게 엄마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우리 엄마가 대표로 인사하니까 엄마 그 그늘 밑에서 한숨 돌리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혼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본인이 메워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이웃에게 인사하고요. 또 그렇게 친구 대하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단정 짓는 말은 먼저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